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22회차, 이번 주말 22회차는 라리가와 EPL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EPL은 뭐 맨시티와 리버풀의 1위 싸움 굉장히 접전이고, 그 다음에 그 아스널이 현재 4위에 올라와 있는데 뭐 토트넘과 뭐 맨유 이래서 4위 싸움도 굉장히 치열하죠. 라리가는 이 중하위권 팀들 모두가 이 강등권에 걸쳐 있다고 봐도 이 될 정도로 굉장히 강등권 싸움이 치열한 라리가입니다. 14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뉴캐슬과 리버풀 경기인데요. 뉴캐슬이 노리치 상대로 3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4연승이에요.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인데요. 뭐 울버햄튼, 레스터, 크리스탈 그리고 노리치까지 이날 노리치 상대로는 크리스 우드를 대신해서 이 조엘링턴이 최전방에 나서면서 움직임으로 이제 상대 수비를 좀 괴롭혔습니다. 기마랑이스가 이제 측면 공격수가 아닌 중앙 미드필더로 조금 내려서면서 경기를 조율을 했고요. 쉘비도 이날 뭐 휴식을 취했거든요. 전반 졸링턴이 박스 안에서 가마차기와 역습 마무리로 이 두 골을 터트리면서 골 결정력을 보여줬고, 후반 이 상대 빌드업을 잘라내며 이 기마랑이스가 추가골까지 터트렸죠. 이 노리치 상대로는 확실히 안정된 한 수 위의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뉴캐슬은 이날 이 크리스우드하고 셸비를 휴식을 취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었죠. 리버풀이 에버턴 상대로 리그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했죠. 근데 거의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음에도 단 두 골에 그쳤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죠. 리버풀의 일방적 우세가 예상이 됐는데 아무래도 뭐 더비답게 이 에버튼 선수들의 투지 있는 플레이로 좀 저항을 했어요. 상대 공격수들까지 에버튼이 이제 라인을 내려서면서 강한 압박으로 중원에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상대 진영에서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리버풀이 좀 고전을 했는데, 후반 이 디아즈가 투입되면서 공격의 실마리가 풀렸고, 이 살라의 크로스로 로버슨의 헤딩골과 오리기의 추가골로 결국 2대 0으로 승리를 했죠. 그다음에 주중 챔스에서는 비아레알의 굉장히 수비적인 이 운영에 고전을 했는데, 이 마네와 살라의 개인기로 공략을 했고, 후반 이 크로스가 상대 발에 맞는 자책골의 행운, 그다음에 살라가 이 마네의 라인 브레이킹에 딱 찔러주는 이 절묘한 콤비 플레이로 추가골을 넣으며 승리를 거뒀죠. 뉴캐슬의 최근 기세가 굉장히 매서운 건 맞는데, 이 리버풀 전력을 상대로는 좀 벅찬 경기가 될 수밖에 없죠. 리버풀이 챔스 4강 2차는 이 원정 경기 준비도 해야 되긴 하는데, 현재 맨시티와 치열한 1위 싸움이 진행 중인 만큼 리그 경기에서 좀 쉬어갈 수 있는 여유는 없습니다. 뉴캐슬 포백 라인이 이 리버풀 공격진의 속도와 정교함을 감당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죠. 이 경기 뉴캐슬의 패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알라베스와 비아레알 경기인데요. 알라베스가 마요르카에게 2대1로 패했습니다. 이 앞서 라요 상대로 높은 수비 집중력을 보이면서 승리를 했는데, 마요 원정에서는 경기력 자체는 되게 좋았는데 상대 수비를 괴롭히면서 공격적으로 운영을 펼쳤어요. 공세 펼치다가 이 프리킥 상황에서 수비수의 헤딩 클리어가 빗맞으면서 실점을 하고 말았죠. 지속적으로 공세를 펼쳤음에도 전반 막판 상대 또 롱스로인을 제대로 클리어하지 못하면서 추가 실점. 수비적으로 뭐 나쁘지 않아서 잘 대처를 했는데 이 클리어 미스 두 건이 실점으로 연결이 됐죠. 공세를 펼쳤음에도 이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슈팅 찬스가 잘 안 나왔죠. 이 상대 자책 헤딩골로 한 점 만회하는데 그쳤습니다. 비아레알이 발렌시아 상대로 2대 0으로 승리하면서 리그 2연승 거뒀죠. 확실히 전력 차이를 드러내면서 좀 일방적으로 이제 우세한 경기를 했고, 이 주축 선수들이 거의 모두 나서면서 경기 운영 측면에서도 앞섰죠. 높은 지역에서 부분적인 압박이 먹히면서 상대 빌드업을 잘 괴롭혔습니다. 이 전반 초반 단주만이 PK로 앞서갔고, 날카로운 역습 전개로 추가골까지 성공을 시켰죠. 챔스에서는 리버풀 원정에서 이 수비적으로 운영을 잘했는데 전반은 잘 막아냈어요. 근데 후반 상대 크로스가 이 에스피냥 발에 맞는 자책골이 됐고, 이 상대 절묘한 라인 브레이크에 실점하면서 아쉽게도 2대 0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비아레알에 좀 피로도가 있겠지만 알라베스 원정에서 발목을 잡힐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인 팀 경기력에서 차이가 좀 나죠. 이거 비아레알이 조금 로테이션을 돌리더라도 여유가 있어요. 더군다나 비아레알이 현재 리그에서 7위로 이 다음 시즌 컨퍼런스 리그가 아닌 뭐 유로파, 챔피언스 리그 이런 상위 리그 진출을 노리고 있는 만큼 리그에서도 비아레알 쉬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알라베스의 최근 경기력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비아레알 상대로는 버거운 경기가 되겠죠. 이 두 팀이 4라운드 맞대결에서도 비아레알이 5대2로 크게 승리를 했었습니다. 알라베스의 패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사우샘프와 크리스탈의 경기인데요. 사우샘프가 브라이턴과 2대2로 비겼죠. 전체적으로 중원 운영에서 우위를 가져가면서 우세하게 경기를 풀어갔지만 이른 시간 실점을 했습니다. 이 골문 앞에서 골키퍼와 수비수가 엉키면서 경기 시작하자마자 실점하고 말았죠. 이후 경기를 좀 지배하면서 공격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골대 부분에 좀 득점에 어려움이 있었고, 중원에서 강한 압박을 보이며 선전했지만 이 상대 역습 킬패스 차단하다 자책골도 내주고 말았죠. 전반 막판 워드프라우스의 프리킥 만회골과 후반 초반 중거리 동점골, 이렇게 해서 간신히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크리스탈이 리즈와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최근 리그에서 레스터, 뉴캐슬에게 연달아 패하며 주춤했지만 연패는 벗어났어요. 후방에서 최전방 마테타를 향한 롱패스 전개는 좋았는데 이 마무리가 잘 안 됐어요. 이 측면에서의 크로스 전개도 꽤나 정교했습니다. 다만 박스 안에서 마무리 슈팅 과정에서 상대 센터백들의 몸싸움에 좀 밀리면서 슈팅 정확도가 떨어지고 말았죠. 이 마테타가 아직 나이가 어린 선수라 그런 노련함이 좀 부족했죠. 이 상대 주 공격 루트인 좌우 측면 수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갤러와 메가스의 투 미들 플레이도 전체적인 경기 운영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 사우샘프의 로메오 워드 프라우스 중원 조합이 안정감이 좋지만 최근 크리스탈이 이선 라인에 뭐 자하, 아유, 에제 이런 공격수들을 배치를 해요. 굉장히 공격적인 운영을 선보이죠. 갤러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사우샘프가 수비적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매첩이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의 우세가 예상이 되는 경기인데 공격적인 운영에 비해서 크리스탈의 득점력이 최근 떨어지고 있죠. 이 마테타의 마무리 능력, 마테타 혹은 뭐 자하 같은 선수들의 마무리가 살아난다면 크리스탈이 잡아낼 수 있는 경기겠지만 이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사우샘프의 무패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와포드와 번리 경기인데요. 와포드가 맨시티에게 5대1로 패하며 4연패 부진이죠. 리버풀, 맨시티 이런 강팀뿐만이 아니라 리즈, 브렌트포드 이런 중하위권 팀들에게도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역습 패턴의 득점력은 떨어지고 있고 수비 라인의 실점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죠. 거의 전원 수비에 가깝게 내려섰음에도 박스 안에서 상대 공격수를 놓치면서 허무하게 실점했죠. 수비 간격을 너무 좁게 세우다 보니까 상대의 좌우 측면 전환을 전혀 쫓아가지 못하면서 너무 쉽게 크로스를 허용을 했죠. 레프트백 그 카마라의 왼발 슛 한 방으로 한 골을 만회하는 데 그쳤습니다. 번리가 울버햄튼 상대로 1대 0으로 승리하면서 2연승입니다. 18위 에버턴보다 한 경기를 더 치르긴 했지만 승점 2차이로 17위에 올라와 있죠. 중원에서 상대에게 주도권을 뺏겼지만 강한 압박으로 거친 플레이로 대응을 했죠. 코르넷이 결정하면서 공격에서 파괴력이 조금 떨어졌고 이 상대 수비 라인이 견고한 만큼 공략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후반 상대 진영에서 강한 압박 플레이로 빼앗은 공을 베르스트가 패스한 공을 이 비드라가 박스 정면에서 침착하게 성공을 시켰죠. 이 투 센터백과 중앙 미드필더들의 강한 압박으로 수비적으로 잘 버텨냈습니다. 이 경기는 강등권이 굉장히 피말리는 한판 승부죠. 번리가 조금 더 급한 상황입니다. 와포드는 현실적으로 강등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승점 차이가 좀 나요. 근데 번리는 에버턴과의 이 18위 다툼이 굉장히 치열하죠. 최근 번리의 경기력, 특히 선수들의 투지와 이 강한 압박이 경기에서 효과를 보고 있죠. 코르넷도 어느 정도 복귀가 예상이 되는 만큼 번리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뭐 베로스트, 비드라, 코르넷, 그다음 맥네일 이 번리의 공격 조합의 완성도가 최근 굉장히 정교해졌습니다. 와포드의 패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울버햄튼과 브라이턴의 경기인데요. 울버햄튼이 예상 외로 고전하면서 번리에게 패했죠. 히메네스가 복귀했고 황희찬과 실바와 함께 쓰리톱 공격진을 구성을 했죠. 중원에서 경기 주도권을 쥐고는 있었는데 공격 지역에서의 마무리가 잘 안 됐습니다. 이 거칠고 강하게 압박하는 상대한테 좀 고전했죠. 이 왼쪽 측면에서 조니 카스트로의 공격 가담도 좋았는데 마무리 크로스 정확도가 좀 아쉬웠죠. 측면 공격수들의 패스가 히메네스에게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공격이 연계가 안 됐고 짜임새가 부족했습니다. 오른쪽 측면 세메두의 공격 가담도 좋았지만 마무리 과정에서 실수가 좀 많았습니다. 브라이턴이 사우샘프와 2대2로 비겼죠. 비스마가 경고 누적으로 두 경기 결장하면서 중원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음에프가 내려와서 잘 소화를 했어요. 경기 내용적으로 사우샘프에게 밀리면서 좀 어려운 경기였죠. 경기 시작과 함께 상대 키퍼와 수비수가 엉킨 사이에 손쉽게 선제골을 가져왔지만 이후 상대 공세에 좀 밀렸습니다. 그나마 웰백이 키핑해주면서 최전방에서 제 몫을 잘 해줬죠. 전반 막판 역습 과정에서 이 트로사드의 킬 패스가 상대 자책골로 연결이 됐죠. 이 박스 안에서 수비수들의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프리킥 실점과 박스 밖 중거리 실점으로 허용했지만 박스 안에서는 이 상대 공격수를 잘 막아냈습니다. 브라이턴이 최근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고 비스마도 이제 징계가 끝나서 출전이 가능하죠. 울버햄튼은 수비 밸런스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공격의 정교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아무래도 두 팀 모두 수비 밸런스가 최근 좋은 만큼 무승부 가능성이 큰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웰백과 트로사드의 폼이 좋은 브라이턴의 살짝 우세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울버햄튼의 무패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에스파뇰의 경기인데요. 레알이 오사수나 상대로 3대1로 승리하면서 리그에선 4연승이죠. 우승이 확정적이에요.
경기 우세하게 끌고 가면서 쉽게 풀어나갔습니다. 비니시우스가 휴식을 취했고 이 선발로 나선 호드리고가 왼쪽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경기 초반 프리킥 상황에서 벤제마가 내준 공을 수비수 알라바가 선제골로 연결을 했고 곧바로 상대 측면 돌파에 동점골 내주긴 했는데 전반 막판 아센시오가 쇄도하면서 추가골을 터뜨렸죠. 벤제마는 후반 초반 페널티킥 2개를 시축을 하고 말았어요. 경기 막판 바스케스의 쐐기골까지 나오면서 3대1로 승리를 했죠. 챔스 4강 그 1차전 맨시티 원정에서는 팽팽한 경기를 치렀는데 3대4로 패했습니다. 벤제마가 멀티골, 비니시우스가 한 골을 기록했지만 아쉽게도 패했죠. 전반 2실점을 먼저 한 후에 라인을 올리다가 오히려 역습의 위기가 굉장히 많았던 경기죠. 이날 폭백 라인이 긴장한 듯이 조금 실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에스파뇰이 라요에게 1대0으로 패하면서 2연패에 빠졌죠. 하위권 팀들 상대로는 그래도 우세한 경기를 치러왔던 에스파뇰인데 이날 라요 상대로는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왼쪽 측면 공략이 잘 먹혔지만 슈팅들이 상대 키퍼 정면으로 향하면서 이 득점 기회를 놓쳤고 수비 진영에서 클리어한 공을 상대가 가로채면서 바로 박스 안으로 투입시키면서 실점을 했습니다. 이 수비수들이 좀 쫓아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옵사이드도 절묘하게 피해갔고 수비 밸런스가 잘 잡혔던 에스파뇰이지만 순간적으로 이 전환된 공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 에스파뇰 경기력이 수비적으로 안정되고 있긴 하지만 레알 상대로는 이변을 연출하기 좀 어려워 보이죠. 레알 수비 라인이 맨시티에게 흔들리긴 했지만 에스파뇰과는 좀 격이 다른 팀이죠. 레알은 올 시즌 리그 홈 경기에서 바르샤에게 당한 1패밖에 없습니다. 앞선 16라운드 맞대결에서도 레알이 일방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펼치면서 2대0 완승을 거뒀죠. 이 경기 레알 마드리드의 승 예상합니다. 7번째 경기는 리즈와 맨시티 경기입니다. 리즈가 크리스탈과 0대0으로 비기면서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로 성적이 좀 준수합니다. 감독 교체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앞서 와포드 상대로는 해리슨과 로드리고 하피냐 2선 3인방이 나란히 꿀맛을 보며 3대0 완승을 거두기도 했죠. 이 상대 공격수들의 피지컬이 좋은 만큼 센터백들이 박스 안에서 몸싸움에 집중하면 마지막 슈팅 견제를 잘해줬습니다. 이 크리스탈이 굉장히 고전했어요. 그래서 시즌 초중반 부진했던 이 잭 해리슨이 컨디션이 살아나면서 왼쪽 측면에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 하피냐와 서로 균형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 내용이 밀리며 공격 시도가 좀 부족해서 결정적인 찬스는 부족했던 리즈였습니다. 맨시티가 리그에서 약체 와포드 상대로 5대1 대승에 이어 주중 챔스에서도 레알 마드리드에게 4대3 승리를 거뒀죠. 데브라이너, 제수스, 포든, 실바의 릴레이골로 승리했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이 측면 크로스를 헤더골로 시작을 했고 다시 한번 측면 크로스를 박스 안에서 컨트롤하면서 추가골로 장식을 했죠. 이 상대의 공간을 공략하면서 공격적으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스 안에서 벤제마에게 논스톱 슈팅에 실점했고 상대 원맨 역습에 속도 싸움이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긴 했죠. 레알 상대로 확실히 경기력으로서 우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리즈가 최근 기세가 좋았지만 맨시티 상대로는 버거운 경기가 될 거예요. 앞선 17라운드 맞대결에서는 무려 7대0으로 리즈가 패했죠. 챔스 4강 2차전 원정 경기가 있지만 맨시티 스쿼드 워낙 두터운 만큼 이번 경기 승리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네요. 더군다나 맨시티도 리버풀과 1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에 리그 경기를 포기할 수는 없죠. 리즈의 패 예상합니다. 8번째 경기는 발렌시아와 레반테의 경기인데요. 발렌시아가 리그에서 비아레알에게 2대0으로 패했고 구강컵 결승에서는 이 베티스에게 승부차기 끝에 패했습니다. 비아레알 상대로는 이 전체적으로 결승을 대비하면서 조금 로테이션을 돌렸고 상대의 강한 압박 전술을 고전했죠. 이 코너킥 수비 중에 핸드볼 파울로 PK 내주며 끌려갔고 곧이어 역습 상황에서 또 상대 침투에 추가 실점을 했죠. 구강컵 결승에서는 상대의 공격적인 운영에 맞서서 아주 수비적으로 내려서면서 역습으로 잘 대처를 했습니다. 전반 초반 빠른 측면 크로스에 헤딩 실점했지만 역습 상황에서 이 모리바의 스루 패스를 뒤로가 동쪽골로 성공을 했죠. 위기가 많았던 그 발렌시아이긴 한데 베티스가 골대를 2번이나 맞추면서 발렌시아를 도와줬죠. 그런데 승부차기 끝에 아쉽게도 패하고 말았습니다. 레반테가 세비야에게 3대2로 패했습니다. 이 비록 패하긴 했는데 경기력 자체도 좋았고 최근 레반테의 경기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세비야 상대로도 5-3-2 형태로 수비 숫자가 많았지만 역습의 전환이 굉장히 빨랐어요. 특히 노련한 모랄레스의 마무리 능력이 살아나고 있죠. 상대 크로스 패턴에 수비 시선이 쏠리면서 실점을 하긴 했지만 PK로 쫓아갔는데 상대 크로스에 또 추가골을 내줘서 이 수비 진영에서 이 제공권 싸움에 조금 약점을 보였죠. 후반 PK 기회에서 모랄레스의 실축이 좀 아쉬웠죠. 코너킥 실점으로 추가 실점하면서 결국 3대2로 패했습니다. 수비 라인의 이 제공권에 약점이 확실했어요. 후반 막판 모랄레스의 완벽한 역습 전개에 대한 패스로 하나 만회하면서 3대2로 패했죠. 발렌시아는 최근 경기력이 좀 하향 곡선입니다. 선수들이 좀 지친 기색이 있고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레반테는 모랄레스 중심의 공격진이 살아나면서 아주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죠. 앞선 18라운드 맞대결에서는 발렌시아가 4대3으로 승리했듯이 이번 경기 난타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승패가 갈릴 경기 같아요. 발렌시아의 승패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빌바오와 에이티 마드리드 경기인데요. 빌바오가 카디스 원정에서 3대2로 승리하면서 최근 부진을 벗어났습니다. 이 빌바오 특유의 수비 축구를 구사했음에도 전반 초반 상대 수비수가 박스 안에서 미끄러지는 걸 놓치지 않고 선제골을 터뜨렸고, 윌리엄스가 PK를 얻어냈고 무니아인이 킥을 상대 키퍼가 쳐냈지만 재차 슈팅하며 추가골을 기록했죠. 수비형 미드필더 이 베스가도 낙히 깔리는 왼발 중거리골로 전반에만 3골을 몰아쳤습니다. 후반 코너킥 혼전 상황에서 실점을 했고, 이 베스가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위기가 있었지만 추가 실점을 하나로 막아내면서 승리를 했죠. 경기 종료 직전 상대 슈팅이 골대를 때리며 이 빌바오에게 운이 따르기도 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에이티 마드리드가 그라나다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이 리그에 집중하는 만큼 홈에서 공격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슈팅 정확도가 좀 떨어졌어요. 무려 22개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문으로 향한 유효슛이 단 1개에 그쳤죠. 이 상대 수비 라인이 좁혀서자 측면 먼 쪽을 손쉽게 공략을 했는데 크로스 정확도가 좀 떨어지면서 찬스가 안 났습니다. 투톱으로 나선 코레아와 그리즈만의 컨디션도 좀 별로였죠. 박스 안에서 PK성 파울을 몇 개 당하긴 했는데 이날 주심이 불어주질 않아서 에이티 마드리드 입장에서 조금 억울한 경기였죠. 빌바오가 수비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좋지만 팀의 전체적인 중심을 잡아주는 이 베스가의 결장은 좀 타격이 크죠. 두 팀 모두 수비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만큼 많은 골이 나오지 않을 경기입니다. 최근 에이티 마드리드 공격진의 날카로움이 떨어지는 만큼 무승부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약 10일 정도 휴식을 취한 만큼 에이티 마드리드 특유의 역습이 먹히면서 승리를 가져갈 수도 있겠죠. 이 경기 빌바오의 무패 예상합니다. 열 번째 경기는 엘체와 오사수나 경기인데요. 엘체가 베티스 원정에서 1대0으로 이기면서 2연승으로 강등권과 격차를 벌리면서 안정권에 접어들었죠. 베티스가 FA컵 결승 대비하면서 중원과 측면 수비의 로테이션을 조금 돌린 경기이긴 했어요. 원체 전력 차이가 났던 만큼 상대 공세에 밀리면서 좀 어려운 경기였는데 측면 수비도 힘들었었고 5백과 중원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이 프리하게 중거리 슈팅도 여러 번 허용을 했죠. 후반 막판 오른쪽 측면에서 가까스로 호사니 크로스한 공을 이 테테모레트가 결승골로 연결했습니다. 90분 내내 상대 공세를 막아내느라 굉장히 고전했던 엘체였죠. 오사수나가 레알 마드리드에게 1대3으로 패했죠. 최근 2연승의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이 수비적으로 내려선 경기 운영이었는데 날카로운 역습을 시도하면서 쉽게 물러서지는 않았죠. 부디미르는 경기 초반부터 이 가벼운 몸놀림과 과감한 슛으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상대 프리킥 패턴에 허무하게 실점을 했지만 곧바로 부디미르가 측면 크로스를 동쪽골로 연결했죠. 5경기 연속골입니다. 잘 버텨냈지만 전반 막판 상대 쇄도 플레이에 실점하며 추가골 내줬고, 근데 후반 초반 PK를 2개를 내줬는데 이거 에레라 골키퍼가 다 막아냈습니다. 공격적인 부분의 운영은 좋았는데 박스 안에서의 수비 집중도가 너무 아쉬웠죠. 엘체가 최근 수비 밸런스가 안정된 모습을 보였죠. 수세적으로 몰리는 경기에서도 박스 안에서 집중력을 가지면서 밀어내는 모습입니다. 오사수나는 확실히 부디미르의 경기력이 살아나면서 이 박스 인근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죠. 오사수나의 공세로 우세한 경기가 되겠지만 최근 엘체의 버티기 능력이 좋아진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꽤 커 보입니다. 엘체 무패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레스터의 경기인데요. 토트넘이 최근 브라이턴에 패하고 또 브렌트포드와 비겼죠. 앞서 4연승을 거두며 14골을 퍼부었지만 2경기 연속 무득점입니다. 이 스르톡과 베르탄쿠르의 운영조합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브라이튼에게는 상대의 강한 압박 전술에 중원에서의 볼 배급이 원활치가 않았습니다. 브라이튼이 토트넘이 장기인 역습 수비 대처를 위해서 이 4백, 5백 라인을 높게 올리지 않으면서 대처를 잘했죠. 브렌트포드 상대로도 3-3으로 나섰는데 이 상대 거친 수비에 고전을 했죠. 최근 2경기 모두 상대가 공세 시에도 이 수비 라인을 유지하면서 토트넘의 장기인 빠른 역습에 확실하게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레스터가 에스턴과 0대0으로 비기면서 최근 리그에서 2무 1패로 부진합니다. 더군다나 하위권 팀들과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못 챙겼어요. 득점력이 문제였죠. 이 바디가 부상해서 이제 막 붙긴 했는데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빌라 상대로 4-1-4-1 형태로 전술 변화를 가져오면서 공격 진영의 숫자를 보강했음에도 이 수비적으로 나선 빌라를 뚫어내지 못했죠. 측면으로 전개해서 크로스까지 끌고 갔지만 중앙에서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원체 상대 수비 숫자가 많았죠. 바디는 후반 20분 정도 소화를 했지만 상대 수비가 많았던 만큼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죠. 두 팀 모두 최근 리그 성적이 부진했습니다. 토트넘은 상대 수비 전술에 막히며 고전하고 있고 레스터는 공격수들이 좀 부진이었죠. 레스터가 컨퍼런스 리그 병행하느라 체력적인 어려움이 확실히 있을 것이고, 레스터 3선 그 수비형 미들 포지션이 취약한 만큼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특유의 빠른 공세로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을 경기가 될 것 같네요.
토트넘의 승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그라나다와 셀타비고 경기인데요. 그라나다가 AT 마드리드와 0대0으로 비기면서 2연패에선 탈출을 했죠. 두 경기 연속 4실점하며 무너졌었지만 AT 마드리드 상대로는 무실점 경기했습니다. 그라나다 수비 라인이 잘했다기보다는 이 상대 공격에 마무리 슈팅이 좀 부정확했죠. 슈팅을 22개 허용했는데 상대 유효 슛이 1개밖에 없었죠. 포백 수비 라인이 상대 침투에 대비하느라 간격을 좁히면서 측면 바깥쪽이 좀 너무 쉽게 열리는 약점이 보였죠. 박스 안에서 좀 거친 수비 장면이 몇 차례 있었지만 다행히 페널티킥을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셀타비고가 헤타페에게 2대0으로 패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중원 싸움에서 이기며 경기 주도권을 쥐고 운영했는데 아스파스와 미나 이 투톱의 마무리가 잘 안됐죠. 이 선에서 멘데스의 공격적인 침투도 좋았지만 수비적으로 물러선 헤타페 수비벽에 막혔습니다. 오히려 전반 초반 중반 그 상대 투톱에 돌아 들어오는 움직임에 센터백 뒷공간이 열리며 실점했고 후반 초반 역습 수비가 안 되면서 또 추가 실점을 했죠. 상대가 물러서자 너무 라인을 높게 올려서 공세를 퍼붓다 뒷방 수비를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앞선 7라운드 맞대결에서도 셀타가 일방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펼쳤지만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린 그라나다 골문을 후반 추가 시간에야 가까스로 열면서 1대0으로 승리했죠. 이번 경기 역시 전체적인 전력이 우세한 셀타가 우세하게 가져갈 것 같은데 무승부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공격진의 마무리 능력에서는 그라나다보다 셀타가 조금 앞서 있는 만큼 셀타의 승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죠. 그라나다의 무패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웨스트햄과 아스널 경기인데요. 웨스트햄이 첼시에게 1대0으로 패하며 최근 리그에서 1무 2패로 부진합니다. 수비적인 운영을 위해서 로테이션을 돌리며 라인을 많이 내려서 플레이했죠. 발이 빠른 벤나마를 최전방에 놓고 역습을 노린 전술이었죠. 벤나마는 확실한 드리블과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역습에서 위협적이었는데 이 동료들의 공격 가담이 좀 너무 늦어졌죠. 파비안스키 골키퍼의 선방으로 잘 버텨냈지만 후반 막판 센터백 도슨의 파울로 PK를 내줬는데 이거 파비안스키가 막아냈죠. 다만 이 파울로 도슨이 퇴장당했고 결국 종료 직전 측면 크로스로 넘어온 걸 걷어내지 못하면서 패하고 말았죠. 아스널이 맨유 상대로 3대1로 승리하며 연승을 달렸죠. 은케티아가 다시 최전방에 나섰고 스미스로 외대고로 사카가 2선을 구축을 했습니다. 경기 초반 사카의 슈팅을 상대 키퍼가 쳐낸 걸 타바레스가 달려들면서 골로 연결했는데 이 레프트 풀백 타바레스의 적극성이 만들어낸 골이었죠. 상대 엘란가의 스피드에 위기가 많았지만 램즈데일 키퍼의 빠른 판단으로 막아냈습니다. 사카의 PK골로 추가골을 뽑았고 자카의 원더 중거리골로 세기골까지 터뜨렸죠. 은케티아가 포인트는 없었지만 최전방에서 연계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이날 후반 중반 사카가 근육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는데 당분간은 출전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웨스트햄은 유로파 4강도 치러야 하는 그런 체력 부담이 있고 더군다나 수비라인의 중심 도슨이 퇴장 징계로 나서지 못하죠. 아스널도 사카의 부상 공백이 예상이 되지만 스미스로우와 그 마르티넬리 조합으로 충분히 공격적인 운영이 될 겁니다. 최근 웨스트햄 골 결정력이 너무 떨어지는 만큼 아스널의 확실한 우세가 예상이 되는 경기입니다. 웨스트햄의 패 예상합니다. 14번째 경기는 라이오와 소시에다 경기인데요. 라이오가 바르셀로나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2연승입니다. 바르셀로나 상대로 거의 일방적으로 몰리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였는데 수비 집중력이 빛났던 경기죠. 앞선 에스파뇰과의 경기에서도 상대 공세를 포백 라인과 그 다음에 디미트리에스키 골키퍼의 선방으로 잘 버텨냈었고 바르샤 상대로도 그랬습니다. 이 경기 6분 만에 상대 오른쪽 측면에서 부분 전술로 벗겨낸 후에 그 올라온 크로스를 왼쪽 윙어 알바로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선제골을 터뜨렸죠. 이후 박스 안에 8명, 9명씩 들어가면서 수비적으로 내려서면서 버텼습니다. 원체 수비 진영에 숫자를 많이 두면서 공간을 안 내준 것이 먹혀들었죠. 상대 슈팅이 골대를 때리는 행운도 좀 따랐고 수비 선수들의 이 몸을 던지는 투혼이 빛났던 경기였습니다. 소시에다가 바르셀로나에게 0대1로 패하면서 6경기 만에 패했죠. 최근 수비 밸런스가 잡히면서 패배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 리그 10경기에서 빌바오, 레알,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에게만 패했었죠. 좌우 측면 수비수들이 상대 공략을 효과적으로 잘 막아냈고 레미로 키퍼의 선방도 좋았습니다. 근데 상대 슈팅이 골대 맞고 튀어나간 뒤에 이어진 전개에 헤딩 실점한 게 아쉬웠죠. 이외에는 수비적으로 미스가 없었습니다. 이삭과 소로스 토톱의 공격 조합은 나쁘지 않았는데 이삭의 마무리 슈팅 정확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야누자이도 왼쪽 측면에서 굉장히 존재감을 보여줬고 정교한 크로스 능력을 확인시켜줬죠. 라이오가 최근 2연승이지만 이 골 장면이 잘 만들어지지 않죠. 운이 따랐던 득점으로 거둔 승리들입니다. 소시에다도 최근 득점력이 저조하지만 야누자이의 측면과 이삭의 컨디션이 점점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두 팀 모두 수비적으로 안정감이 있지만 공격의 완성도에서 소시에다가 좀 앞서 있죠. 라이오의 패 예상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뉴캐슬의 패, 두 번째 경기는 알라베스의 패, 세 번째 경기 사우샘프의 무패, 네 번째 경기는 와포드의 패,
다섯 번째 경기는 울버햄튼의 무패, 여섯 번째 경기 레알 마드리드의 승, 일곱 번째 경기는 리즈의 패, 여덟 번째 경기 발렌시아의 승패, 아홉 번째 경기 빌바오의 무패, 열 번째 경기 엘체의 무패, 열한 번째 경기 토트넘의 승, 열두 번째 경기 그라나다의 무패, 열세 번째 경기 웨스트햄의 패, 열네 번째 경기 라유의 패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22회차 분석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회차, 다음 주 분석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